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제철소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경제, 지역 공동체 등 생활 환경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환경단체와 전남대 연구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제철소가 있는 광양뿐만 아니라 여수와 경남 하동, 남해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제철소 인근 주민 34명을 심층 면접해 분석한 생활환경 피해조사 보고서입니다. 대상자들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을 호소하면서도 오염원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직접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팀은 지역 농산물 이미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특히 분진과 쇳가루로 인해 환경권과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으면서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광양을 넘어 여수, 경남 남해와 하동 주민들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해가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체에 더 위해한 미세먼지는 지금과 같이 북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남해가 가장 심각하게. 제철소 인근 피해 조사는 그동안 주로 환경과 건강 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번 조사는 사회과학적 첫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실태조사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포럼을 열 계획입니다. 피해자가 이 원인과 인과관계들을 다 증명하고 밝힐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이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이행 상황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본 예산을 놓고 시와 의회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의회가 화풀이식 예산 삭감을 했다며 작심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집행부가 예산 삭감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을 의결한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 직후 강기정 광주시장이 화풀이식 예산 삭감이라며 강한 어조로 의회를 비판합니다. 5.18 구묘역 성역화 사업 등 삭감된 사업을 하나씩 언급하며 한동안 울먹이고 말을 잇지 못하더니 80년 새벽 정소자에 실려온 망월동을 선전포고식의 작심 발언을 이어갑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의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께 전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화풀이식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떠나시겠지만은 의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 예산 삭감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 시장의 독선과 아집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사업들이 예결위 심사에서 뒤집히고 부동이 됨으로써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쟁점은 삭감 예산의 부활과 의회가 증액을 요청한 이른바 쪽지 예산입니다. 광주시가 마지막까지 재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삭감 예산 173건 가운데 20건. 시의회는 광주시가 20건을 모두 부활시키지 않으면 증액 예산도 동의할 수 없다며 타협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의원들이 증액 예산을 포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꼭 필요한 사업을 삭감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삭감 예산 중 비엔날레 개최비 등 6건만 부활했고 쪽지 예산 109건은 한 건도 반영되지 않은 채 총 2,089억 원이 삭감된 7조 1,100억 원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소 트램을 삭감한 지난 추경 예산부터 민선 8기 첫 본예산까지 예산 심의를 둘러싼 시와 의회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특별법 제정과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협의회는 어제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촉구대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성의한 자세를 규탄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방부의 타당성 결과 발표 이후 6년이 넘도록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하루빨리 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해 수십억 원을 쓰는 광주시의 5개 광고가 업체 선정에서 불투명하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편법 계약 의혹을 받는 시의원의 가족 관련 회사에서 범위를 확대해보니 지역 언론사와 사주 관련 회사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주시 5개 광고 사업을 따낸 업체들의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계약 목록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 공개 자료와 업체명, 계약 금액 등은 같은데 비고란에 업체마다 1대1로 대응해 언론사가 적혀 있습니다. 5개 광고 업체와 언론사는 어떤 관계일까? 광고 업체들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광주시 5개 광고를 따낸 업체 20곳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13곳은 언론사이거나 언론사 사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소성이 있는 전광판 광고는 언론사가 가지고 있을 경우 직접 계약이 당연해 보이지만 다른 일반 광고판 일감까지 대부분 가져가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언론과 자치단체와 특수관계의 형태로 돼버린 거죠. 사실 부적절한 관계죠. 언론사 본연의 일에다가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외곽 형태로 해서 광고사를 차려서. 익명을 요구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과거 5개 광고 사업을 따냈다가 광주시로부터 언론사와 관련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답했더니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광고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시장이 특정 업계에만 열려있는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는 광고를 알선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광고업체가 먼저 접촉해왔다고도 전했습니다. 5개 광고를 두고 광주시와 광고사, 언론사가 연결된 일종의 카르텔 시장이 되는 겁니다. 행정 권력과 자본 권력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통제를 받는다, 어떤 압력을 느낀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시정 홍보에 주안점을 둘 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선정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10곳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번에 처음 선정된 5.18 기념공원을 비롯해서 무등산 국립공원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4곳이 포함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역시 처음 선정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여수 돌산 해상케이블카, 구례 천은사 상생의 길을 비롯해 담양 중록원과 섬진강 기차마을,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 6곳입니다. 이 가운데 순천만은 한국관광 100선에 지금까지 6차례 모두 선정됐습니다. 운행이 중단된 목포 시내버스에 대해 목포시가 운행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버스회사 태원, 유진은수 측에 이번 달 말까지 버스를 정상 운행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경영 개선안도 마련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포시는 또 버스회사 대표의 가족이 소유한 천연가스 충전소가 목포 도시가스 측에 연체된 가스비 23억 원을 납부해서 가스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요. 광주가 영하 5.2도, 곡성 영하 10도, 보성이 영하 9.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보성은 최대 6도가량 낮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그제부터 곳곳에 내리던 눈은 현재는 모두 그쳤는데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은 오늘 밤에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1에서 3cm, 비로 내리는 곳은 5mm 안팎입니다. 오늘 밤에 눈이 오지 않는 지역들도 오늘 종일 대체로 흐리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화순 영하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6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나주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례의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내려갔고요. 낮 기온 6도, 여수도 6도로 어제보다 4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7도, 무안 8도, 해남 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8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눈 소식이 잦고요. 기온은 내일부터 다시 낮아지기 시작해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